지금 얘네들이 더 빠질 거냐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거, 그다음에 꾸준히 쌓여있는 수주 잔고들 플러스 알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요. 돌파구는 어디 있는지 시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너무한데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 뭐 미국도 약하지만 그죠? 더 약해요, 그죠?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수급 뭐 이슈 꼬인 거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만큼 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게 풀려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미국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면 저희한테는 사실 더 많이 오른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미국이랑 크게 보면은 비슷한 이슈들도 있고 추가된 이슈도 있는데 우선은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수급이 너무 안 좋은데 어찌됐건 뭐 환율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올 필요 없고요. 채권 금리만 보더라도 기준금리 어찌됐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 채권 금리도 안정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데 사실 국내 주식 투자를 할까? 라는 게 의문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2차 전지를 글로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놓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떨어졌죠.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왜 이렇게 안 좋을까라는 뭐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질문에 조금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면 2차 전지가 이제 2차 전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네. 2차 전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좋을 때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서 2차 전지를 올린 건가요? 개인들이 산 거 아닌가요? 개인들이 많이 샀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들이 2차 전지에서 조금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이요.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 됐건 지금 글로벌 금리가 굉장히 높게 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중간에 벌레를 잡아가지고 어찌 됐건 이제 좋은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으려면 수급이 개인들만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붙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많이 빠진 기관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여력이 없나 봐요. 그죠? 네. 여력보다는 2차 전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네. 살아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뭐 이게 안 좋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밸류 매력은 있잖아요. 네, 밸류 매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사실은 셀 3사 보면은 거의 셀 3사 다 합치면 지금 한 1,000조 될 걸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왜 이러냐를 본다라고 하면 수급 그다음에 금리 부담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다라고 봅니다. 네. 수급과 금리 부담. 네. 그러면 그것 말고 이제 어쨌든 간에 반등이라도 좀 나올 만한 상황인데 2,300을 그냥 네. 힘없이 무너뜨려 버려 가지고 있죠. 2,300에서의 공방. 그렇죠. 그럼 이제 언제쯤 반등할까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지지선을 설정하기 좀 어려운 국면인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2,300이 지선이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부적인 변수가 워낙 많은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2,300에서 2,400 사이를 당분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 정해놓고 하시면은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게요. 저희가 뭐 정답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도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11월 FOMC는 지금 거의 뭐 90 동결이죠. 99% 이상이 동결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외부적인 이슈는 뭐 금리에 대한 이슈,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여기에 이제 전쟁까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자꾸 이제 물음표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뉴스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더 안 좋아질지 아니면 이거를 딛고 올라갈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은 모르겠으나 2,200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 라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통계청 자료나 뭐 무역협회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어찌 됐건 수출 좀 회복되고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 거가 맞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실적이 앞으로 6개월 뒤를 본다라고 하면 좋아지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2,250 정도로 그래도 뭐 하단 지지선은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 이하로 빠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살 게 굉장히 많죠. 예,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게요. 네. 아니 추세는 이제 하락이 맞아요, 그죠? 추세적으로는 하락 국면을 탔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반동도 주고 또 21선에 붙었다가 또 또 좀 빠졌다가. 이래야 되는데 네. 너무 힘없이 지금 밀려나니까요. 네. 네. 그러면 11월 지금 증권사들 전망 낸 거 보니까 한 2,250에서 2,450 네, 뭐 그 이 정도- 바운더리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네, 돼 그 정도라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죠. 2,300도 네. 담보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반등해서 올라가면 2,400 위쪽으로는 갈 수 있고 2,500은 못 넘어간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매력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시기를 노렸던 분들이 살 수 있는 게 많더라졌는데 뭐가 네네.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아까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주잔고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안 좋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가 매력은 분명히 2차 전지 쪽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나는 거에서 보셨겠지만 세액공제에서 리펀 받은 거 보면은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건 어찌됐건 다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요만 답보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은 살짝 조금 브레이크를 걸린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조금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외부적인 전쟁 이슈들도 어찌됐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또 장기화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때는 뭐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은 투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은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매력적으로는 다가오는 게 사실 2차 전지를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제가 주변에 개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없거든요. 아니 2차 전지 장기 봐야죠. 근데 개인들이 못 담는 이유는 네. 말이랑 행동이랑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은행에다가 적금 예금 넣어봤자 이자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 4%밖에 안 줍니다. 3, 4%밖에. 그러면 3년짜리 적금이나 예금 넣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연이자로 받는 거 10%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더 빠질 거냐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거, 그다음에 꾸준히 쌓여있는 수주 잔고들 플러스 알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길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담는 거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DDR4 쪽은 살아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걸릴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반도체 애널 친한 몇 분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방 산업 쪽에서 수요가 막 그렇게 살아나는 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쭉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살아나는 애는 있습니다. 크게 보면 DDR5, HBM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결론은 올라갈 게 더 많거든요. 특히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서버용 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면 늘수록 DDR5 서버용을 빨리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HBM도 본다라고 하면 공급과 수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수요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지 않아? 뭐 수요에 대한 거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 근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애들도 자꾸 들어오거든요. 시장 쪽으로.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자꾸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HBM 칩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조금 담기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살만한 게 많다. 2차 전지도 매력이 있고 반도체는 좋다.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심각하죠. 다들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간 좀 돌아서야 되는데 맞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어쨌든 주도주 섹터군이고요. 네. 또 뭐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는 필적하지 못하지만
네, 뭐 상대적으로 잘 버티거나 또 좀 네. 돌아설 때 갈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0월, 11월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10월 달 끝나고 이제 11월 넘어가는데 사실 요때 사실은 배당주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시기거든요. 12월 달에 배당주가 잘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기관들이 조금 담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 넘어가고 12월 초 넘어갈 때 개인들이 이제 그 물량을 받는 건데 그럼 그때는 사실은 주가 상승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사실은 이걸 좀 담아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배당주라고 얘기하는 게 통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증권이나 KB 금융 뭐 그다음에 얼마주도 뭐 JB 그다음에 DGB 뭐 이런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얘기 나왔는데 괜찮거든요, 실적.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정 안 되면은 배당만 받아도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예금이랑 적금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금 보유해라. 그래서 단기 적금이나 예금 넣었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탈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배당만 봐도 방금 제가 얘기한 전통적인 배당주들 안정적으로 주는 애들은요. 평균적으로 6%에서 9%는 줍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방으로 그렇게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6에서 8% 정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쯤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다 보면 또 이제 전통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엔터. 왜냐하면 콘서트가 1, 2, 3분기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연말에 이제. 연말에가 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에서 유명한 뭐지 뭐라 그러죠? 억만장자 됐더라고요. 여자 가수. 네. 이번에 전미 투어 콘서트 많이 했거든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입니다. 1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또 비교하기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콘서트를만 해도 매출은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사실 여기 이제 또 이 죄를 부린 게 하나가 있죠. 마약 사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엔터주의 주가는 조금 희비가 엇갈릴 걸로 봐요. 그럼 뭘 반응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모씨라고 해서 뜨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 있다더라 이런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애들은 뭐 말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했는데 안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럼 더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저는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관련 주가는 쭉 간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 얘기했잖아요. BTS 아니다. 강경 대응하겠다. 근데 다른 엔터사들은 지금 그거 없거든요. 강경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 소속사들도 사실 지금 막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들도 강경 대응 안 해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아니야? 불러다가 물어보고 경찰 내용 타진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강경 대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회복할 때 제일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의료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구조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위주로 조금 담아 두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담을 게 많다라고 하는 게 싸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도 있는데 싸져서 플러스 알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일 약한 증시 돌파구는 무엇일까? 길건우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